지금 집에 앉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돈을 걱정하고 있거나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죠. 아마 이것은 배운 것입니다. 당신의 초자아가 배운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니면 부자는 나쁘다. 뭐든 가네요. 중요한 것은 습관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태도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중산층이건 가난은 근본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제가 가난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상대적인 것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대부분 백인이었는데 이들의 아버지는 은행원이거나 농장 주인이거나 혹은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거나 육류 포장회사를 소유하거나 목장주였죠. 어째서 우리 아빠만 다른 거지? 9살 때 저는 손을 들고 4학년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언제 배우나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금전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돈에 관해 가르치지 않아. 저는 말했습니다. 왜죠? 선생님은 대답을 못하고 매우 당황하셨고 허둥대면서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는 거죠?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는 내 상사니까. 제 아버지는 교육의 최상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도 있으셨죠. 저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그 과목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지 않아서야. 정부는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단다.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되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 배우려고 학교에 가는 게 아닌가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업을 가지려고 공부하는 거란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돈을 벌려고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근데 직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왜 저는 돈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당황해서 말씀하셨죠. 돈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친구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니? 왜요? 그 친구는 마이크였습니다. 저는 물어봤죠. 왜 친구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사업가니까. 그럼 아빠는요? 나는 직원이고 공무원이란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기업가는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직원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면서요. 꼬맹이였던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마이크의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인사하고 9살이라고 말하고 돈에 관해서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잊어버려 라며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끈질긴 노력으로 나의 부자 아빠는 한 가지 조건 하에서 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내가 임금을 지불하는 순간 너는 직원처럼 생각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가는 보수 없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가 멈추게 된다고 그는 말했었죠. 월급을 받지 않는 한 당신의 생각 회로가 작동할 것입니다. 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저를 속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괜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장했죠. 정신적인 성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성장은 선과 악, 옳고 그름, 위와 아래처럼 넓게 생각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가난한 가정입니다. 제 말은 저는 가난한 태도를 가진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빈자, 중산층의 빈곤은 근본적인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브루스 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가정교육에서 배웁니다. 중산층도 가족으로부터 가난을 배웁니다.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돈 걱정을 하고 있거나 많은 돈을 벌지만 일이 만족스럽지 못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학습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그렇게 학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취직해라. 열심히 해라.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부자는 나빠. 무엇이든 학습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은 당신에게 결코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은 당신이 직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점이죠. 혹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만들어냅니다. 돈에 관한 게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진짜 비즈니스 지식입니다. 회계, 부채, 세금 같은 것이죠. 이런 지식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이런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자 아빠에게서 어떻게 이런 것을 배우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내 친구의 아버지인 부자 아빠는 그가 13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13살에 그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뒀죠. 이게 그에겐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장부 담당자, 회계사, 변호사가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거래처 은행원, 부동산 중개원 등 소위 진짜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학교에 있는 가짜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들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행하지 않는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MBA의 프로그램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 교수와 다툼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사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짜 선생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선생님은 단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고 무엇이든 가르칩니다. 그들은 구두나 잘 닦아서 많은 돈을 벌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하나는 진짜 선생님과 가짜 선생님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아쇠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화나게 하는 그 어떤 말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거슬리는 것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